마무리로 프레시한 느낌을 주려고 요 아보카도 오일 살짝 둘러줄게요. 파란색, 초록색 파슬리가 있으면 마지막에 뿌려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요 바질럽으로 마무리만 살짝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동 바지락을 이용해서 봉골레 한 접시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품 협찬을 받았어요. 보뚜에서 나오는 아우카틀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작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성과거든요. 제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제품 협찬해주신 보뚜 아우카틀 아보카도 오일 회사에도 너무너무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보카도 오일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는 제가 음식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 처음 올렸을 때 바지락 해감해서 이렇게 냉동 소분시키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냉동 바지락을 활용해가지고 봉골레 파스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릇에 받아서 찬물 잠깐 받았어요. 이게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성에라던가 냉이 껴서 겉에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꽉 붙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잠깐 담가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녹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잠깐 담가두는 거예요. 파스타면 삶을 때 소금은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층까지 간이 배기진 않아요. 근데 소금물에 삶음으로써 면 겉에 소금이 묻어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게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셰프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 비싼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면 삶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낭비하는 느낌이 나서 굳이 안 넣거든요. 맛소금 넣어서 면 삶을게요. 업장에서는 안 쓰는데 집에서 해먹을 때는 맛소금 넣고 면을 삶아가지고 파스타를 저는 해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왜 많이 넣냐면 어차피 이 면수는 안 쓸 거고 파스타 안쪽까지 쉽게 나트륨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은 생각보다 많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1인분 100g 잡고 준비를 했는데 요거 이제 삶으면 수분을 먹으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중량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100g 정도 삶으면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디 파스타 파는 레스토랑 가서 먹는 파스타 한 그릇에 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60g에서 180g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g 정도 잡으면 얼추 비슷하던가 조금 더 많거든요. 나는 조금 먹는 게 양이 작은데 조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80g에서 85g 정도 잡으면 1인분 딱 됩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잡아서 뭐 이게 뭐 50원짜리 크기 500원짜리 크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파스타는 양 조절을 실패할 확률이 진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런 물통 텀블러 컵에다가 이렇게 파스타를 담아서 저울에 무게를 재세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이렇게 하는 게 실패 없이 그냥 파스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파스타 5분 삶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파게티 면을 썼어요. 제일 보편적이고 대중화되어 있는 면이죠. 근데 지금 삶으면서 7분, 8분, 9분 그렇게 삶아가지고 면을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조리를 해버리면 면이 너무 많이 푹 퍼져버려서 식감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 기준에서는 한 5분 정도 삶아가지고 면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조리하면서 바지락 육수랑 요 면이 같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익으면서 쫄아들게 그렇게 해서 조리하면 딱 맞더라고요. 요새 인덕션 많이 쓰시니까 집에 인덕션이 화력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파게티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삶아서 준비해놨다가 음식 빨리빨리 딱 해서 드실 수 있으면 그 정도 삶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음식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타이머 올렸으니까 면 내릴게요. 자, 파스타 면은 찬물에 헹구고 씻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면 자체가 끓는 물에서 내린 거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털어주면 이제 물방울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릇에 덜어놓고 이제 여기에 오일로 뿌려가지고 막 이제 그 뭐 묻혀놓고 비비고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보관할 때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면끼리 들러붙으니까. 근데 저 지금 이거 1인분 삶아가지고 지금 조리해서 파스타 바로 먹을 거거든요. 굳이 오일 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면 붙는지 안 붙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대로 준비해놓고 이제 뒤에 거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팬 예열하면서 협찬받은 아보카도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발연점입니다, 여러분. 발연점이 271도예요.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엑스트라 버진, 재료들을 열 처리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압착, 프레스 눌러 짜가지고만 기름을 뽑아낸 게 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올리브 오일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추출하듯이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보통 160도에서 200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튀김 요리라던가 볶음 요리라던가 고온으로 조리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팬은 코팅이 필수거든요. 시즈닝이 필수인데 팬 예열을 하고 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 바퀴 두르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텐팬 사용할 때는 올리브 오일은 절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271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팬 코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로 일단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머큐리볼 잘 굴러다니고 있죠. 팬이 충분히 예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보카도 오일로 코팅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제 예상대로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 역시 발연점이 높으니까 굉장히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불을 끄고 살짝 열을 떨어뜨려 준 다음에 제일 약한 불로 다시 켜서 코팅을 천천히 시켜줄게요. 근데 진짜 좋다. 연기가 많이 안 나네. 팬 시즈닝 할 때는 그냥 항상 일반 콩기름, 식용유 그냥 그런 거 썼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충분히 좋은 향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맛도 괜찮으니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파스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 썰어 놓은 마늘, 이런 식으로 편 썰어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 많이 해놓거든요. 파스타 해 먹을 때 많이 씁니다.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겉에 보면 얼음이 많이 껴있죠. 이런 것들 기름에 들어가면 튀고 난리가 나니까 온도를 충분히 떨어뜨린 다음에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팬 코팅을 충분히 시켜놨고 마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을 끄고 온도를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늘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남은 거 다 넣었습니다. 페페론치노 한 2-3개 정도.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개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꼭 반 갈라서 저는 넣어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바질럽입니다. 말린 바질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 넣어줄게요. 한 2꼬집 정도? 이러고 이제 불을 다시 켜면 됩니다. 파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처음 들어가는 마늘하고 페페론치노랑 허브, 여기서 오일을 맛있게 뽑아내는 거예요. 오일을 맛있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방금 팬 코팅할 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불을 끄고 다시 온도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향이, 맛있는 맛들이 뽑아져 나올 수 있게 오일을 잘 만드는 게 파스타의 첫걸음입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엄청 좋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자, 마늘이 색깔이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나고 좋은 향들이 올라오고 있으면 불을 세게 당깁니다. 아까 준비해둔 바지락 제대로 담았고요. 바지락을 넣을 때는 팬을 그렇게 막 너무 세게 돌리면 바지락 껍질이 생각보다 얇아서 다 깨져버리거든요. 너무 그렇게 세게 팍팍팍 돌리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이마트 가서 9,000원인가? 10,000원인가 주고 사온 그냥 화이트 와인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와인이 들어가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이 알코올들을 날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와인에서 나는 쓴맛, 신맛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냉동 바지락이 아니라 생물 바지락을 쓴다고 하면 저는 굳이 와인도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개 자체에서 맛있는 육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분해서 냉동시켜 놓은 바지락을 사용하는 거라서 생물에 비하면 그 맛있는 육수가 조금 덜 나와요. 조개 자체가 가지고 입안에 머금고 있는 그 맛있는 수분이라든가 물들이 없어서,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꼭 넣어주는데 생물로 이렇게 파스타 하실 때는 굳이 와인은 안 넣고 봉골레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파스타를 맛있게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굴소스를 그냥 쓰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인 업장에서는 쓰는 데가 많이 없죠. 근데 저희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굴소스 좀 넣을게요. 한 숟가락 가득, 2숟가락. 굴소스 2숟가락 가득 넣었어요. 열을 받으면서 아까 넣었던 화이트 와인이 많이 쪼그라들고 없어졌죠. 우리는 아까 면수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 넣으면 됩니다. 그냥 물 조금 넣고 여기에 이제 면 넣어줄게요. 아까 기름칠을 안 해서 면이 이렇게 다 붙었죠. 면이 손대면 이렇게 다 붙었거든요. 면 그대로 넣을게요.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걸렁걸렁걸렁 풀어주는 겁니다. 오,
신기해라. 벌써 다 풀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먹을 때는 굳이 면에다가 오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아까 면을 5분만 삶았죠. 면이 좀 딱딱합니다. 알덴테도 아니고 거의 안 익은 수준으로 딱딱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 돼요. 면수 안 쓴다고 했죠. 면수에 간을 해버려가지고 이 농도를 맞추면 면수 자체에 간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음식이 엄청 짜지던가 면수만 믿고 간을 안 해서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싱거워지거든요. 물을 또 조금 부어주겠습니다. 면을 4분이나 5분 정도로 짧게 삶아가지고 파스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안에서 원하는 식감의 파스타 익힘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파스타 면이 가지고 있던 전분이 또 소스로 육수로 이렇게 배어져 나오면서 우리 만테카레, 에멀전, 유화 뭐 여러가지 단어들이 있죠. 나중에 그거 할 때 되게 편해요. 면 자체에서 전분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할 때는 이 방법을 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국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면을 꺼내가지고 한번 맛을 보세요. 씹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타 면을 알덴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면이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물을 또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 알덴테보다 조금 더 익은 면이 좋습니다. 만테카레라던가 에멀전이라는 게 크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걸쭉해지냐 안 걸쭉해지냐, 이제 그 에멀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버터를 넣냐 뭐 기름을 더 넣냐, 면에서 전분이 나오냐, 청동틀로 뽑아낸 좋은 면을 쓰면 전분들이 더 많이 뿜어나오고 에멀전이 잘 되고 맛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뭐 그 말도 다 맞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원룸 주방이지 파인다이닝은 아니잖아. 또 여기서 면을 꺼내서 맛을 살짝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가 됐어요. 알덴테에서 조금 더 익어서 가운데까지 이빨이 저항감 없이 쭉 들어가는 거. 근데 그렇다고 또 퍼지진 않아. 이게 참 맛있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 국물 보이세요? 걸쭉하죠?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꺼주고 아보카도 오일. 한국 음식에서 참기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에 오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프레쉬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이 오일이 가지고 있는 향을 겉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파스타. 요즘 유행하는 뭐 만테카레, 에멀전 크게 힘들 필요도 없이 다 끝났죠. 다 됐어. 이제 접시에 담아볼게요. 협찬받은 아보카도 오일하고 냉동 바지락 활용해서 맛있는 봉골레 한 접시 뚝딱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음식 먼저 먹어볼게요. 숟가락 보이세요? 안 흘러내리죠? 그 맛있는 육수가 소스화가 돼서 에멀전이 잘 돼서 숟가락에도 들러붙어 있고 면에도 이 소스가 잘 들러붙어 가지고 에멀전이 잘 된 거예요. 만테카레가 잘 된 거죠. 와, 근데 이거 아보카도 오일 냄새가 되게 좋네. 향이 되게 좋네. 협찬을 받고 어쨌든 영상 찍으려고 정보를 뭐 어디서 알아봐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뭐 다른 구글링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정보들만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좀 열심히 읽어봤어요. 첫 번째 장점은 일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랑 틀려서 발연점이 굉장히 높다. 고온 조리가 필요한 음식, 튀김이라던가 볶음이라던가 그런 음식들을 할 때 기름이 타지 않으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느꼈는데 요 원래 기존에 있는 타사의 아보카도 오일들이 그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난대요. 근데 요 아보카도 오일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산뜻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 맛있는 맛만 난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딱 지금 먹어보는데 진짜 산뜻하고 좋은 향이 올리브 오일이랑 다른 그 아보카도 오일만의 향이 나네요. 굉장히 향이 좋아요. 진짜 맛있다. 이 오일을 한 병 만드는데
아보카도가 과육이 20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다 보면 이 향이 산뜻한 향이 약간 그 진짜 아보카도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맞는지 제 플라시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일반 콩기름, 식용유, 뭐 다른 그런 기름들보다 건강한 오일이라는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세 가지 오메가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죠. 88.6% 이상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먹으면 몸에 좋다. 오메가 우리 돈 주고도 챙겨 먹는 거잖아요. 조개도 한번 이렇게 봉골레 먹을 때는 조개는 손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냉동 바지락이라도 해감 잘 시켜서 이렇게 냉동해 놓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거의 뭐 살아있는 그 활 바지락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맛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취미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만들고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게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제품 협찬해주신 스포트 아우카트 아보카도 오일 회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